네, 안녕하십니까. 여행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출연하는 걸로 여행중개소에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요 두 개의 그 어떤 관련 영상을 여행중개소 플랫폼 채널에 올리고 있죠. 최근부터, 얼마 전부터. 그래서 이제 뭐 매일 데일리로 저희가 우리 여행 관련 산업 관련한 뉴스도 나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우리 그냥 일반 소비자 우리 여행자 그러니까 독자들 소비자분들께는 이제 그 뭐죠 그 여행중개소 관련한 여행 컨텐츠, 여행 현지 영상이나 뭐 여행 정보 이런 거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출연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요거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 많아서 오래간만에 여러분께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어떻게들 좀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기 여행은 뭐 고사하고 지금 뭐 동네 밖에는 나가지만 그래도 뭐 먼데 이렇게 사람 많은데 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뭐 참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되게 지루하게 여기는 민족이라 참 여행을 빨리 다녀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찍어 놓은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풀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괜히 또 여행 영상 올렸다가 욕 먹고 그러면 안 될까봐, 그건 일단 좀 우리가 이거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편집해 놓은 거 올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그 여행 안전에 관련한 것들을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썰을 좀 풀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저희 좀 있으면 1000명 갈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저희가 좀 여행 안전에 관련된 거 요거 좀 드리니까 좀 관심 갖고 많이 좋아요, 구독, 오래간만에 외쳐보네,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뭐 비행기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다 끊겼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참고적으로 다 한번 알아두시라고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행기 기내에서의 바이러스 요거가 이제 좀 어떻게 되나, 왠지 좀 이렇게 갇힌 공간이고 뭐 외부랑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비행기 뭐 안에서 굉장히 감염될 가능성이 많지 않냐, 뭐 이런 논란과 또 위험성이 있죠.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바로 옆에 뭐 특히 요번에 코로나 이거 같은 경우는 워낙 전파력이 강하니까 당연한 말인데, 이게 기내에는요 바이러스가 공기보다 접촉 감염 가능성, 기내 바이러스는 공기보다 접촉 감염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최악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또 이게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해 초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뭐 난리죠. 뭐 이제 한국은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나타날 때마다 이제 사람과 사람, 대면이죠. 사람 사이의 전염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사람 간에 만나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이제 항공기죠. 비행기 기내 안인데 옆 사람과 이제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가깝게 우리가 지내야 돼. 이렇게 다닥다닥, 뭐 비즈니스야 뭐 좀 넓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코노미 타니까, 이코노미 이렇게 좁잖아요. 그래서 협소한데 이게 이제 뭐 짧으면 뭐 한두 시간, 길면 뭐 장거리는 보통 뭐 미주 유럽은 12시간 정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이제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쉽게 전파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내 탑승 자체를 꺼려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전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외로 항공기 안에서는요,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대요. 있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갇힌 공간에서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좀 크지는 않다는 그런 건데, 이게 원인이 뭐냐면 이게 사실 과학입니다. 항공기의 독특한 특징이겠죠. 공기 순환 방식 때문이래요. 공기 순환 방식. 우리가 뭐 바이러스 환기가 또 중요하다 하잖아요. 환기가. 자, 항공기 내부의 공기 순환은 객실 위쪽부터 아래로 흘러서 바닥으로 간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바닥으로 통해서 외부로 빠져나간다고 하네요. 위에서부터 바람이 나와서 스쳐가면서 바닥으로. 자, 일부 재사용되는 공기는요, 필터를 통해 일반 가정의 먼지 그리고 담배 연기는 물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대부분이 걸러진대요. 뭐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진짜로 걸러지는지 안 걸리는지 뭐 내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이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과학이니까.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대충 한번 예를 들어보면 헤파 필터라는 여과 장치를 통해서요 0.003mm가 넘는 이물질 99.9% 이상 걸러낸다고 합니다. 아, 헤파필터, 이게 뭐 TV에 그 광고에도 많이 나오던데. 그래서 그 이물질을 99.9% 이상 걸러낸다고 하네요. 자, 이 정도 수준이면요, 병원 수술실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니까요, 외부 공기보다 더 깨끗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자, 기내 바이러스 확산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요, 기내 공기 순환이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에어 커튼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에어 커튼 방식. 자, 객실 상부에서 아래로 흐른 공기는 기내 바닥으로 흘러 화물칸을 통해 외부로 배출되거나 일부 공기는요, 기내 천장 또는 화물칸 벽 등의 필터를 통해 다시 기내로 재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갔다가 필터 통해서 다시 재공급. 예. 2차 필터를 통해,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필터를 통해 기내 공기는 청결하게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비행기에 타서 뭐 음식 냄새, 기내식 먹고 난 다음에도 좀 있으면 음식 냄새가 빠지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원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전문가들은요, 기내 공기로 인한 전염보다는 접촉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공기를 통한 것보다 이제 접촉, 피부 간 접촉. 자, 자신의 좌석 주변에서의 접촉 가능성은요, 일부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기내 화장실은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배설물이나 타액 등이 가득한 곳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딘가는 접촉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바이러스 등으로 오염됐을 경우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 내 공기 순환은 깨끗한 편인데 불특정 다수는 아니 불특정 소수겠지. 기내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화장실 가서 하고 닦았을 때 그것 때문에 자칫 옮을 수도 위험성, 전염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항공기 제작사 등에서 뭐 보잉사와 뭐 에어버스사겠지, 항공기 기내 화장실 살균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참 별의별 연구 다 하네요, 우리 과학자들은. 그렇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항공기에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기내 화장실 위생 상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승무원분들께서 열심히 닦고 치우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알코올 등을 이용해서 살균하는 방법이래요. 최근 수천 명의 인명을 빼앗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매개가 대부분 접촉에 의한 것인 만큼 항공기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적어도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거나, 이제 어떻게 자제해, 급한데 이용 시에는 이제 위생에 만전을 좀 깨끗이 하라는 건데요. 자, 항공사 역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내 화장실의 청결 그리고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공간 말씀드리면 항공기 내 자체의 공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람 간의 접촉,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끝나서 항공 노선 정상화돼서 우리 한국에 많은 이제 해외여행 많이 다니실 텐데, 그때도 이제 뭐 조금 미심쩍다 그러면 항공기 기내 공기라기보다는 이제 화장실 내 그런 위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좀 쓰고 하면 크게 문제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해외여행이 차단돼서 이런 것들을 한번 미리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또 관련한 안전, 이 해외여행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안전, 그리고 나만의 그 내 개인의 몸의 어떤 위생, 이건데, 자, 안전한 여행이 진짜 자유로운 여행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여행 많이 가시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추가적으로다가 자유여행객이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안전여행 팁을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요,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평소에 대충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자 보험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 돈 아까워 몇만 원에서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안전은요 언제 항상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집 떠나서 조금 이상하면 많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셔서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동영상 여행중개소 하면서 한 200 몇 편 계속 올라갔는데,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없으면 오늘 이 방송이 처음일 것 같고. 자, 4가지 팁 한번 순서대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셔서 나중에 여행 가실 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여행 계획의 시작은요,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정보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해외여행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떠날 수 있지요. 하지만 여행지는 우리의 생각보단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안전합니다. 유럽 좋은 나라 많은데 사실 안전만 따지고 보면 한국만 못하죠. 자,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먼저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그래서 사전 정보를 수집을 하십시오. 어느 위험한 나라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돼요. 사실 이게 100% 맞지는 않아. 그런데 이대로 하면은 갈 나라 하나도 없어. 전 세계. 외교부의 해외 안전여행 요거 이렇게 색깔별로 위험한 건 빨간색, 여행 자제, 여행 유의 이런데, 이것 따지면 갈 나라 아무 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일단 주의는 이게 머릿속에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사이트 이곳에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여행을 위해서 해외 안전 소식, 그리고 최신 여행 경보 단계, 그리고 현지 국가, 지역별 정보 등 기본적인 안전 정보부터 동행 서비스, 그 다음에 영사 콜센터 등 해외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해외 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가능한 동행 서비스가 있는데, 미리 가입을 하시면 해당 여행객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지정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송을 합니다. 뭐냐면 요 앱을 미리 다운을 받고 가면 이제 가족이나 지인에게 자신의 위치가 언제든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 상황 발생할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안전한 정보, 그러니까 안전 정보 이외에도 방문하려는 국가에 반입이 되지 않는 물품, 그 다음에 교통 법규, 현지 문화 등 여행에 유용한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 특히 요 어플 요거 기억하셔서 반드시 조금 그래 껄쩍지근한 여행지야 하면은 꼭 요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지 당국 경찰서에서 증명서류 발급은 필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여행 용감한 기자들 거기 TV 출연할 때 요거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요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현지 당국 경찰서에서 증명서류 발급은 필수입니다. 요거는 피해 보상의 기본은 증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유여행이 많아진 만큼 여행자 보험을 들고 여행 가는 이들이 많죠. 하지만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요, 위약 조건에 맞는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여행자 보험 들었다 해서 보상 받으려고 해도 이 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또는 낯선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공관이랑 한국 대사관도 있지만, 영사관도 있지만 현지 공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돈이나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따르면요, 이제 해외여행 시에 가장 많이 당하는 위기 상황은 절도와 이제 강도래요. 그 돈 뜯기는 거지. 그래서 만약 피해 사실이 있다면 현지 인근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서 증빙 서류를 챙겨야 됩니다. 증빙서, 내가 이런 걸 잊어버렸다라는 거. 이렇게 영어 이 토킹이 잘 안 되면은 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 이게 어플, 통역해주는 어플도 있잖아요. 이런 거 준비하셔서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를 토대로요, 몇 가지 질문 후에 조서를 작성한 다음 귀국 후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다 제출하면 일부 금액을 보전받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만약에 또 나옵니다. 여기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영사 콜센터 통역 서비스 있습니다. 국가번호 82번 하시면 되고요. 지역번호는 2번 하시면 되고, 잘 들으세요. 3, 2, 1, 0, 0, 4, 0, 4. 다시 지역 국가번호 82번. 한국의 국가번호죠. 82번. 왜 82번일까요? 빨리 하는 한국인이라서 82번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지역번호 2번입니다. 공짜 누르시면 안 돼요. 그냥 2번. 해외에서는 공짜 누르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가번호는 82번. 빨리의 82번. 지역번호는 서울인데 공이 안 눌러요. 그냥 2번만 누르는 거예요. 그 핸드폰 번호도 010 뭐뭐뭐인데 해외에서 걸 때는 공짜 앞에 안 붙여요. 10 뭐뭐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10 0404 0404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역 서비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자세한 여행 정보를 SNS에 남기지 마세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 해외여행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 해외여행 떠나는 사람이 있죠. SNS 여행의 필수죠. 하지만 본인의 여행 정보를 너무 자세하게 올리면 범행 타깃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티켓, 요것도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비행기 티켓에 여행자의 이름, 성별,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정보, 항공사 회원 정보, 출발지와 도착지 등 모든 항공권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 티켓, 이 티켓 이거 있죠? 갖고 찍어갖고 나 오늘 여행 간다, 어디 간다, 이거 맘만 먹고 범행하려고 하면 이거 다 털려요. 물론 그러시는 게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그래서 범죄자들에게는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잠자는 숙소, 현재 있는 장소를 시간대별로 인증하는 것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또는 같은 한국 사람이 우연을 가장해 접근을 해서 사기를 칠 수 있습니다. 사기당하려면 눈 멉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서투른 한국말로 한국인 여행에게 접근해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치는 이들도 많습니다. 당해보신 들 알 거예요. 여행 시에 실시간 여행 기록은 신중하게 남기십시오. 알아요. 남기려는 거 아는데, 간단한 거만, 이렇게 한두 장 사진 정도만 자랑질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에펠탑 뒤에 가서 이러고 찍고, 그거 한 장 정도만 하고, 실시간으로 여행을 가서 현지를 보는 건지, 핸드폰을 찍는 건지, 이러면 안 돼. 적당히 올리시고, 갔다 오셔서 올리세요. 마지막! 한국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여행 정보 및 검색 엔진 어플리케이션은 필수 앱입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떠난 여행이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준비한 일정들이 무색해질 수 있죠. 그래서 여행 중이지만 항공권을 다시 검색해야 하는 순간이 또 종종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비행기를 놓치거나 자연재해 발생 또는 위급한 상황 시에 항공권을 알아봐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가끔 있지요. 여권을 챙기지 못해서 공항을 헷갈려서, 여행객의 실수로 비행기를 놓쳤다면 항공권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항공권을 변경하거나 기존 항공권을 환불하고 새 항공권을 예약하면 되긴 되지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관련 어플리케이션 많이 깔아 놓으시란 얘기예요. 자, 항공권을 재예약해야 한다면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련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추천을 하나 해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쓰실 거예요. 스카이 스캐너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편리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스카이 스캐너에서 제가 뭘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텍스트는 스카이 스캐너에서 관련한 자료들을 저희가 참고는 하지만 스카이 스캐너랑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예. 스카이 스캐너가 뭐 저희 구독자 900명밖에 안 되는데 저한테 뭘 예. 자, 그래서 공항 카운터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요 가격이 또 저렴하죠. 어플 통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전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가 지연돼서 환승을 못하게 된 경우 다른 항공편을 또 이렇게 알아보는데 편하죠. 그 다음에 뭐 또 1박 예기치 않게 1박 해야 된다면 뭐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서치하고 찾아보시기도 매우 편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스카이 스캐너 요 어플 이게 아니라 이런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카약 같은 것도 있고 호텔 쪽은 호텔스 컴바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앱을 다 깔아 놓으세요. 깔아 놓으시고 하시면 되고, 하나 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제가 직접 경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VPN 그 있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 VPN 있는데 중국 가시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많이 가시는데 중국 가시면 아시다시피 안 되는 안 열리는 사이트가 몇 개 있어요. 다음인가 네이버 둘 중에 하나가 아마 안 됐었던 것 같아. 다음이 안 됐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구글이 잘 안 되죠. 그래서 VPN 이거 어플리케이션 한 두세 개, 이거 종류별로 몇 개 있으니까 몇 개 까셔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가서 VPN 이용하니까 되더라. 예, 되니 접속에 이렇게 그 랜선 자체를 그니까 그 중국 거를 안 쓰고 다른 나라 거 통해서 쓰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셨던 분이 있으면 VPN 요 관련한 어플리케이션 몇 개 있어요. 종류별로 몇 개 깔아서 가시면 현장에서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여행 중개소 오래간만에 뭐 정보가 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앞으로 관련한 좀 핵심 알짜배기 정보 더 좀 소상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구독, 좋아요 필수입니다.